2단원 함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함수 단원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함수가 뭔지,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거기 116페이지에 보면 이제 함수를 시작할 때 이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거든요. 한번 잘 읽어보시면 그런 단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죠? 쭉 앞에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천천히 한번 잘 읽어봐 주시고요. 자, 우리 119페이지에 함수의 정의와 그 그래프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119페이지에 보면 이번 단원에 배워야 될 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많죠. 내용이 많은데 왜냐하면 처음 함수를 좀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 뭐 정비례, 반비례, 1차 함수, 2차 함수 하면서 함수를 조금 배우기는 했지만 이런 되게 간략하게 배운 거고요. 정확하게 정의를 하려면 꽤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합의 개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개념이 필요했는데 이걸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지금부터 함수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시작한다, 정말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내용들 하나씩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공부한 다음에 여기서 외워야 될 부분은 2번하고 3번을 암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1번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자, 2번, 3번 내용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자, 함수의 정의와 그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함수, 영어로 펑션이죠. 그 뜻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제시하였는데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직관적으로 함수를 이해하자. 자, 함수가 뭐냐? 모든 원인 각각에 대해서 결과가 정확하게 한 개씩만 짝지어지는 두 집합 사이의 대응, 이게 함수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뭐냐면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가 오직 하나로 정해지는 관계, 이게 함수의 정의였거든요. 결국은 뭐야? 두 개의 집합이 있어요. x라는 집합하고 y라는 집합이 있는데 x에 있는 원소가 y의 원소랑 하나씩만 짝지어지는 그런 대응 관계, 이게 함수입니다. 함수, 알겠죠? 그래서 함수가 정의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두 집합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x랑 y. 그다음 두 번째, 대응 관계가 필요합니다. x의 원소가 y랑 하나씩 짝지어져야 되는 이 관계. 알겠지?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우리가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수. 자,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함수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 썼죠? 네, 지우고 밑에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확인해본 함수가 무엇인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1번 그림 볼게요. 자, x랑 y 이렇게 집합이 두 개 있죠. 벤 다이어그램에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x의 원소 a, b, c가 오른쪽에 y의 원소 하나씩 이렇게 대응돼 있지, 그렇지? 자, 그럼 이거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함수. 자, 2번 그림 보면 역시 x랑 y가 있는데 a가 여기에 대응되고, 그렇죠? 1에 대응되고 b가 2에 대응되고 c가 2에 대응되지. 자, 그럼 어쨌건 a, b, c가 y랑 하나씩 대응됐죠. 자, 이쪽에 3은 대응되지 않았지만 이런 건 상관없어요. 자, 요 x가 y랑 하나씩 대응만 되면 돼. 예, x가 중요해, x가. 그렇죠? 그래서 얘도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수. 자, 그런데 세 번째 그림을 보면 a, b, c에서 a는 1에 대응, b는 2에 대응하고 c가 대응되는 게 없죠. 자, 이렇게 되면 요건 함수가 안 됩니다. 자, x가 중요하다 그랬죠? x의 원소가 y랑 하나씩 꼭 연결돼야 돼. 알겠죠? 자, 이렇게 돼서 얘는 함수가 되지 않고요. 자, 네 번째 그림을 보면 자, a, b, c가 a는 1에 대응되고 c도 2에 대응되는데
지금 b가 2랑 3에 두 개에 대응되고 있죠. 두 개. 자, 이렇게 돼도 함수 안 됩니다. 그렇죠? 자, x의 원소가 y의 원소 한 개랑만 연결돼야 돼요. 그렇죠? 한 개. 그렇죠? 이 대응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씩 짝지어지는. 이렇게. 함수 두 개가 있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라고 했을 때 x의 원소가 y의 원소랑 하나씩만 짝지어져야 돼요. 3번처럼 이렇게 대응이 안 되는 게 있다거나 4번 그림처럼 하나의 원소 하나의 x의 원소 하나가 y의 두 개랑 이렇게 두 개나 세 개 연결되면 이건 우리가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함수는 뭐다? 두 집합 x, y에서 x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랑 한 개씩 짝지어지는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예제 26번을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이 두 집합 사이의 대응이 함수인지 확인해 보자. 자, 대한민국 국민과 주민등록번호 사이의 대응 관계.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각의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그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함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하고 휴대폰 번호 사이의 관계 하면 우리 다 휴대폰 하나씩 갖고 있죠. 그러면 내 번호랑 나랑 내 번호랑 연결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두 개, 세 개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번호 두 개랑 연결되는 분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함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한 대씩만 가지고 있으면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대 가지고 두세 대 갖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요즘에 거의 없지만 뭐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휴대폰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있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 중에 없는 애들도 있잖아. 그렇죠? 부모님들이 안 사주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함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함수의 뜻이 어떤 건지 알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게 함수가 어떤 건지 알았는데 121쪽으로 가면 자, 좀 더 정확하게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 함수를 직관적으로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이게 함수구나라는 걸 했다면 자, 형식적인 언어 우리가 약속된 언어로 우리가 한번 옮겨보면 정확한 함수의 정의가 가능해집니다. 자, 함수의 정의 중요해요. 두 집합 xy 사이 xy에 대해서 자, 두 집합 첫 번째 집합이 있어야 되고 x의 각 원소에 y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그렇죠? 요 관계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대응에서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f x에서 y로 이렇게 이게 펑션 함수인데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되는 관계다 이런 표시입니다. 알겠죠? 자, 그때 이제 용어가 나와요. 이 x 집합 x를 우리가 함수 f의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자, 이 y 집합 y를 함수의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냥 약속이에요. 자, 얘는 정의역, 얘는 공역이라고 하고 이 또 함수 f에 의해서 정의역 x의 원소 x에 공역 y의 원소 y가 대응됐을 때 우리가 기호로 y는 fx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요거 다 알려줬죠? 그치? 다 알려줬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함수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식은 원칙적으로 요겁니다. f 땡땡 x에서 y로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쓰면 우리가 수식을 써나갈 때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게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거랑 같은 의미로 y는 fx다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자, 이게 뭐야? 이 뜻이 x가 f에 의해서 함수에 의해서 y가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x가 f에 의해서 y가 됐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f에 의해서 y가 됐다 이런 뜻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정확히 의미는 몰라도 그냥 이게 함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원칙은 x가 이 f에 의해서 y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y는 fx다 라고 쓰고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때 이 fx
x의 함수값이라고 해요. 함수값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요 2번 그림에서 보면 y의 원소가 1, 2, 3이 있는데 지금 a가 1에 대응되고 있죠. 그때 이 1을 a의 함수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b는 2에 대응되고 있지, 그지? 그럼 2가 b의 함수값이고 c가 2에 대응되고 있지. 이 2는 c의 함수값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y의 모든 원소가 화살을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화살 맞은 애들 있지, 요 애들. 지금 전체가 다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화살을 맞은 얘네들을 이게 함수값을 모아놓은 거지. 요걸 우리가 치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x가 y의 원소 하나씩 대응됐을 거 아니야? 함수면 그 대응된 y 값들을 모아놓은 거, 요게 치역입니다. 치역. 알겠지? 그래서 그게 뭐야? 함수값 전체 집합. 요게 바로 그거야. 화살 맞은 애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러요. 자, 공역과 부분하는 걸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y에 있는 애들이 모두 화살을 맞는 건 아니라 그랬죠. y에 있는 애들 중에서 화살 맞은 애들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하고 치역이라고 하고,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네. 자, 용어 잘 기억하세요. 자, x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정의역, y에 있는 원소들을 공역, 그 중에서 화살 맞은 애들을 치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y 중에서, 그렇지? 이렇게. 네. 그리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함수의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 x, y에 대해서 자, x1하고 x2가 만약에 같아. 그러면 함수값도 같겠죠. x1의 함수값과 x2의 함수값. 왜냐면 함수는 x 하나에 y 하나가 연결된 건데 x 값이 같았다는 건 함수 값이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런데 함수 값이 같다고 해서 x가 같은 건 아니죠. 그게 바로 여기서 요 2번입니다. 자, 지금 2로 b랑 c의 함수 값이 같은데 b랑 c가 같은 건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역은 성립하지, 이거 대우구나. 미안해. 그죠? 역은 성립하지가 않고요. 역은 성립하지가 않고 대우는 함수값이 다르다는 얘기는 x값도 다르겠죠. 그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값이 같으면 함수값이 같을 거고 y 함수값이 같지 않으면 x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한편 y는 fx의 정의역이나 공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정의역이 뭐다, 공역이 뭐다 얘기하지 않으면 고등학교에서 정의역의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을 때는 그냥 실수 전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역도 실수 전체다 이렇게. 정의역이 뭐다, 공역이 뭐다 이렇게 정해주는 문제도 있지만 그걸 얘기하지 않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정의역이랑 공역은 실수 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27번을 볼게요. 자, 이제 27번 122페이지입니다. 27번에 보면 다음 대응이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인지를 판단하고 함수면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해라 이렇게 됐죠. 자, 1번 볼게요. 1번 x에서 y로니까 x가 정의역입니다. y가 공역이 되는 거고, 자,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y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 1은 2에 대응되고 2는 3에 대응되고 3 대응되는 거 없죠? 4도 없고, 근데 5는 또 3개나 대응되고 있지, 그치? 그쵸? 자,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치?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알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2번을 보니까 1은 2에 대응되고 2는 4에 대응되고 3은 10에 대응되고 4도 10에 대응되고 5가 2에 대응되지, 그치? 자,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화살을 하나씩 쏘고 있죠? 그리고 y에 하나씩 맞았지? 자, 얘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정의역은 여기 있는 애들 전체 x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공역은 y에 있는 애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2, 4, 6, 8, 1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때 치역은 화살 맞은 애들, 얘네들 얘기하는 거야. 치역은 2, 4,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함수가 뭔지, 그럼 함수가 됐을 때 정의역이 뭔지, 공역이 뭔지, 치역이 뭔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 자, 한번 정의역이 유한집합인 함수, 그러니까 x가 이렇게 유한계로 몇 개로 정해져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걔를 이렇게 대응표로 만들면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대응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함수 문제를 풀 때 그 정의역을 이렇게 몇 개로 제한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림 그려서 푸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정의역이 무한집합이야. 그러면 이걸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는 대응표를 그리기가 곤란하죠. 이 대응 관계를 그리기도 그렇고, 그럴 땐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프. 알겠죠? 무한집합. 자, 유한집합은 대응표나 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무한집합은 그래프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프의 정의를 보자 이거죠. 자, 그래프의 정의. 자, 항상 수학에서 정의는 중요합니다. 중요해. 함수 f, x에서 y로 가는 함수 정의역 x의 원소 x와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 fx의 순서쌍 전체 집합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x가 함수라고 하면 x가 하나 정해졌을 때 y가 정해지겠죠? 그 둘을 짝지어서 순서쌍으로 좌표 평면에다가 다 표시해 놓은 것, 요게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자, 그래프가 그림이 아니고 그 대응하는 그 xy를 좌표 평면에 표시해 놓은 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프는 뭐다? 그러니까 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점이야, 점. 자, 그래프가 점들을, 그 함수를 만족하는 점들을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럼 그래프가 우리한테 주는 힌트는 항상 점입니다. 점. 요거랑 잊지 마세요. 자, 그래프는 우리한테 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점을. 자, 특히 함수 y는 fx의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부분집합일 때 순서상 x, fx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그림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그림이 그래프가 아니라 그 점들을 각각의 점들을 표시해 놓으면 그게 그래프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죠? 그래서 그 점들을 다 찍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쭉 연결해서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쟤네들은 다 점으로 연결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그래프를 보고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 함수는 x 하나에 y 하나가 정의돼야 되기 때문에 그 그래프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그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 y축이 여기 있죠? 얘랑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이렇게 한 점에서 전부 다. 그럼 얘는 함수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다 이렇게. 괜찮아? 자,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 뭘로 판단한다고? 요거 중요해. 요거, 그쵸?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의 그래프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렇죠? 어떤 그래프를 보고 얘가 함수의 그래프냐라고 물어보고,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무조건 함수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함수의 그래프 아닌 게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인지 어떻게 확인한다? y축의 평행한 직선을 우리가 쭉 그어 이렇게 하나씩 그었을 때 그래프랑 한 점에서 만나면 걔는 함수예요. 오케이. 자, 썼죠?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거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썼지? 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28 보면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떻게 한다고? y축이 여기 있지?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거기 한 점에서 만나죠. 한 점, 한 점, 한 점. 그지? 그럼 얘는 함수의 그래프다. 자, 2번도 봐봐. 자, 여기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을 때 한 점, 한 점. 야, 그래프 모양 이상하지? 그죠? x축이랑 평행한데 어쨌건 y축에다가 평행하게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죠. 이게 또 함수입니다. 자, 3번 보니까 여기 y축에 평행하니까 여기는 없죠. 만나는 점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는 어떻게 엄청 많지 만나는 점이. 자, 이건 함수가 안 돼요. 자, 4번 보면 y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이게 두 개에서 만나죠. 그죠? 여기 두 개에서 이쪽에서는 안 만나고. 자, 이건 함수가 안 됩니다. 오케이. 자, y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다 각각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돼. 두 개에서 만나거나 만나는 점이 없으면 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한 점, 저 y축에 평행하게 그었더니 다 한 점에서 만나죠. 그렇죠? 그럼 얘도 함수입니다. 오케이. 괜찮지?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함수의 정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x에 대해서 y가 하나씩만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그 y축에 평행하게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네. 124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124페이지에 보면 이제 서로 같은 함수가 나옵니다. 자, 함수가 서로 같다는 게 뭐냐? 자, 서로 같다는 게 집합이 서로 같다는 게 뭐냐? 숫자가 서로 같다는 게 뭐냐? 함수가 서로 같다는 게 뭐냐? 같다는 건 똑같은 말이지만 각각이 같다는 의미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 여기 나옵니다. 자, 두수 3분의 1하고 6분의 2는 6분의 2 두식 x는 4와 2x는 8 같이 서로 같다는 의미를 갖죠. 이 둘은 그 수학 문제를 푸는 기본은 같다와 다르다를 구분하는 건데, 그렇다면 함수에서 두 함수가 같다는 건 의미는 뭘까? 라고 하면 같다 함수의 정의는 함수의 단원에서 같다 다르다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외워야 된다 그랬어. 자, 두 함수가 같으려면 그렇죠? 함수 f가 x에서 y로 g가 x'에서 y'으로 갈 때 다음 두 조건이 성립하면 두 함수는 서로 같다고 하고 기호로 f는 g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정의역 같고 공역이 같아야 돼. 두 번째,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두 함수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렇죠?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고 정의역의 원소들이 그 하나의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전부 같아야 된다. 그 함수값이 전부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많은 학생들이 두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같아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식이 같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식이 달라도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고 각각의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으면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 함수일 때는 당연히 식이 같아야 되겠죠. 근데 정의역을 이렇게 조금만 정해줘. 몇 개만. 그랬을 때는 정의역을 -1, 0, 1로만 했어요. 그리고 공역은 실수 전체로 했을 때 fx는 절대값 x고 gx는 x제곱이야. 이렇게 되면 식이 다르니까 함수가 다른 것 같잖아. 그런데 봐봐. 지금 둘 다 정의역이 이거고 공역이 이거야.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됐죠. 첫 번째가 오케이. 자, 두 번째 조건은 자, 알아보려면 f-1하고 g-1하고 같은지 확인. f0하고 g0하고 같은지 확인. f1하고 g1하고 같은지 확인하면 돼. 자, f-1을 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 1이죠. g-1도 -1의 제곱이니까 1이지. 같지. 자, f0 하면 0이죠.
G0 하면 0의 제곱은 0이지 같지. F1하면 절대값 1하면 1이고 G1하면 1의 제곱이니까 1을 같지, 그치? 어때? 각각의 함수값이 다 같죠? 그치? 함수값이 전부 같지? 자, 그러면 이 두 함수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일 때 같은 함수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식을 보았을 때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각각의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얘는 같은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이 됐을 때 식의 모양이 다르지만 함수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함수가 같다는 거의 정의를 정확히 외우고 계셔야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실 수 있어요. 알겠죠? 잘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대충 같은 게 식이 같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같다는 정의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네.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25페이지에 그 연습장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예제 29번이에요.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랑 3이고 3인 두 함수 fx가 x제곱 gx가 x 플러스 6일 때 f랑 g가 같다는 걸 설명해라 이렇게 됐죠. 자, 둘 다 정의역이 첫 번째 정의역은 같죠. 그치?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공역은 둘 다 얘기가 없죠. 이건 실수 전체니까 역시 같습니다. 아무 얘기도 없으면 실수 전체라고 했어요. 정의역 같고 실수 같다 됐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정의역이 두 개잖아요. 그럼 f-2랑 g-2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f3이랑 g3을 구해서 이 둘이 같으면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자, f-2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그치? f-2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x 자리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니까 4지. 어때? 따라서 f-2랑 g-2는 같죠. 같고. 자, f3은 어떻게 돼? 3의 제곱이니까 9고. 자, g3은 3 더하기 6이니까 9죠. 따라서 f3이랑 g3도 같지. 그지? 그죠? 두 개.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그죠?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고 각각의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둘은 같은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식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때는 그 각각의 정의역의 함수값이 같은지만 확인을 같으면 우리가 같은 함수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 그럼 당연히 이 둘은 같은 함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같을 수 있다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125쪽에 여러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 자, 함수를 일반적으로 대응과 구분짓는 중요한 조건. 정의역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공역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야. 그게 함수예요. 그렇죠? 함수인데 그 함수들도 종류가 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대표적인 4개의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자, 중요하다는 건 뒤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뒤에서 요걸 가지고 뭐 다른 걸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요 두 개는 잘 이해를 해주세요. 자, 다음 그림에서 함수 f와 g는 모두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그쵸? 함수 대지 각각 하나씩. 그죠?
x의 원소들이 y의 원소에 하나씩 화살을 쏘고 있죠. 그래 하나씩 맞았지. 그래서 두 함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그 f의 정의역에 서로 다른 원소가 공역에 서로 다른 원소에 대응되고 있죠. 자, 잘 봐. 1은 A에, 2는 D에, 3은 B에, 4는 C에. 자, 어떻게 돼? 지금 이 화살들이 다 이 각각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맞고 있죠. 같은 애들이 안 맞고 있지, 그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G는 보면 1은 A에, 자, 2가 D에, 3이 B에, 4가 D에. 자, 이 D가 어떻게 돼? 2랑 4가 같이 D에 가서 맞고 있지, 그치? 자, 이게 차이가 느껴지죠? 둘 다 함수는 맞아요. 함수는 맞는데 이렇게 화살을 두 방 맞는 애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화살을 Y의 공역에 원소들이 화살을 한 방씩만 맞잖아요. 자, 요걸 우리가 1대1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대1 함수. 이렇게. 자, 이렇게 화살 두 방 맞는 애가 있으면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x의 원소 그 y가 x랑 하나씩만 짝지어져 있을 때 우리는 1대1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랑 아닌 거 구분되죠? 그렇지? x가 y의 원소들한테 화살을 하나씩 쏘는 건 맞는데 y의 입장에서 화살을 두 방 맞는 애들이 있으면 우리가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y의 원소들이 화살을 하나씩만 맞았을 때 우리가 1대1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요게 이제 그림이 나오지 않고 이제 기호로 나오게 되거든요. 기호로 fx에서 y로 가는 함수일 때 정의역의 임의원소 xy에 대해서 이렇게 x1하고 x2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요게 1대1 대응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1대1 대응. x랑 그 x 값들에 대해서 y 값이 각각 하나씩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x 값이 다르면 당연히 함수 값도 다르겠죠. 자, 요게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1대1 함수입니다 라고 해주지 않고 어떤 함수가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1대1 함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이 기호를 보고 얘가 1대1 함수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앞에서 y는 fx라고 했을 때 이게 함수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걸 보고서 1대1 함수구나 요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1대1 함수. 오케이? 자, 그래서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자, 그럼 이거의 대우가 뭐야? 이거의 대우는 함수값이 같으면 x값 같은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요거나 요거는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지는 걸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대1 대응 매우 중요해요. 1대1 대응. 그렇죠? 자, 여기 밑에서 보면 x의 4명의 친구가 있고 y의 그 4명의 x의 4명의 남학생이 있고 y의 4명의 여학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팅을 할 때 각각이 뭐 한 사람이 2명을 찍을 수도 있지만, 그죠? 이렇게 서로 전부 다 커플이 되는 경우, 그죠? 아주 이상적인 이런 상황을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살을 못 받은 애가 없지, 그지? 그런데 앞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요 함수는 1대1 함수긴 한데 1대1 대응이 안 되는 이유가 요거 2가 화살을 안 맞았어. 그치? 화살 안 맞는 애가 있기 때문에 얘 공역은 A, B, C, D인데 치역이 A, B, C, D까지만이죠. 2가 지금, 그치? 그 치역하고 공역하고 같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까지 같아야 돼. 1대1 함수면서 치역하고 공역이 같으면 우리는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대1 대응 매우 중요해요.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이제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 x랑 y가 하나씩만 짝지어지는 거, 1대1 대응은 하나씩 짝지어졌을 때 그 공역하고 치역이 다 같은 거, 그러니까 화살 안 맞는 y도 하나도 없는 거, 가장 이상적인 상태,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대1 대응 중에서 x랑 y랑 같으면 우리가 그 자기가 자기한테 대응될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1은 1에 대응되고 2는 2에 대응되고 루트5는 루트5에 대응되고 3은 3에 대응되고 다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자기가 자기한테 대응되는 걸 우리는 항등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등함수. 항등함수고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 그러면 항등함수는 y는 x죠. y는 x. 자, 항등함수 잘 기억해 주세요. 항등함수보다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거야. 자기 자신, 원소가 자기 자신으로 대응될 때 우리는 항등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정의역 x의 모든 원소가 y의 하나의 원소로만 다 대응되는 거, 전부 다 c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상수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수함수. 그래서 아까 그래프 중에 이렇게 된 거 있죠? 이게 상수함수 그래프예요. 상수함수 그래프. 자, 그래서 항등함수는 뭐다?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거. 상수함수는 모든 정의역이 하나의 y로 다 정의되는 거. 이렇게 알겠죠? 이건 상수함수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종류를 배웠어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네 가지 배웠는데 각각의 예제 34번을 보면서 한번 예제 34번이 아니라 예제 30번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28페이지예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1대1 함수인지 판단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1대1 함수는 뭐야? x 하나에 y 하나씩만 대응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fx가 x-2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거는 1차 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으로 그려지겠죠.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 하나에 y가 하나씩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함수인지 보려면 이렇게 하면 하나씩 만나니까 함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인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에는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을 때도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프가. 그렇죠? x축에 이렇게 한 점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얘는 1대1 함수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함수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y축에 평행하게 그어서 함수인지 하나씩 만나서 함수인지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x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또 한 점에서 만나면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 이번에 gx가 x제곱 -1인데 얘는 이게 포물선이죠, 이렇게 됐을 때 x축에 y축에 평행하게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2차 함수도 함수는 맞습니다. 그렇죠? 자, 함수는 맞는데 얘를 x축에 평행하게 그으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자,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아닌 겁니다. 자,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는 x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하면 돼요. 알겠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 써줄게.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된다?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함수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그래프만 보고 판단할 때 하는 얘기야. 보통은 그냥 식이 나오기 때문에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프로는 이렇게 확인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역이 뭔지, 공역이 뭔지, 치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함수가 서로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그다음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등함수, 상수함수까지 배워봤는데 함수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사실 그 기억할 것들이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잘 외워주시고요. 조금만 연습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외울 게 많으니까 잘 외워주시고 조금 복습하면 금방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해 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